8월 18일 화요일 미국 시장은 국채 금리가 계속 오르며 사흘째 하락했고 특히 반도체가 크게 밀렸습니다. S&P 500이 0.7% 내린 7,692, 나스닥이 1.3% 내린 26,290으로 마감했고 다우는 캐터필러가 4.5% 빠지며 0.2% 하락했습니다. 눈에 띄는 것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가까이 급락했다는 점인데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을 앞둔 데다 오르는 국채 금리가 기술주를 짓눌렀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장이 가장 무서워한 것은 금리였습니다. 만기가 긴 국채 금리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해 만에 최고로 올라 미국 30년물이 장중 5.32%까지 치솟아 19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일본에서도 국채가 함께 팔리며 금리가 뛰었고 여기에 미국의 나랏빚이 40조 달러에 다가서고 있다는 점도 부담을 키웠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84달러 선을 유지했고 7월 주택 착공은 12% 줄어 모기지 금리 상승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신고가를 새로 쓴 종목으로는 정유회사들과 머크, 암젠 같은 제약주가 있었습니다. 개별주에서는 테슬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운전대와 브레이크 페달이 없는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사이버캡을 이달 안에 텍사스 오스틴에서 선보인다는 소식인데 처음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공도로에서 태운 뒤 정식 서비스로 넓혀갈 계획입니다. 다만 상업운행에 필요한 규제 승인은 아직 불투명한데 아마존이 투자한 축스가 앞서 지난달 규제 승인을 받아 한 발 앞서 있습니다. 어제 시작된 메타의 이른바 빅토바코 재판은 오늘 오클랜드 법원에서 본격화됐는데 여러 주가 손해배상으로 2천억 달러가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내일은 타깃과 TJX, 에스티로더 같은 유통과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줄줄이 나올 예정입니다. 오늘 배운 점은 금리가 시장을 흔드는 것은 그것이 얼마나 높으냐보다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0년물 국채 금리가 19년 만에 가장 높다는 소식은 겉으로는 무섭게 들립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는 큰 사건은 맞지만 재앙과는 빛의 속도로 멀리 떨어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금리가 높은 것은 맞지만 그 오르는 속도가 갑자기 튀는 급등이 아니라 야금야금 기어오르는 완만한 상승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시장을 흔드는 것은 금리가 얼마나 높으냐가 아니라 얼마나 빨리 오르느냐입니다. 천천히 오르면 기업도 소비자도 시장도 적응할 시간이 있어 그 부담을 소화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에 확 튀면 미처 적응하지 못해 곳곳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같은 5%라도 3년에 걸쳐 온 5%와 3개월 만에 온 5%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지수가 빠지긴 했어도 폭락은 아니었고 오른 종목도 꽤 있었던 것은 금리가 완만하게 올라온 덕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첫째, 금리나 물가 같은 지표는 절대 수준만 보고 겁먹지 말고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둘째, 완만한 상승은 시장이 소화하지만 짧은 기간의 급등은 균열을 부르니 속도가 갑자기 빨라지는 순간을 경계해야 합니다. 셋째, 다만 완만해도 계속 오르면 부담이 누적되니 어제 이야기한 챕처럼 방향과 속도를 함께 추적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